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로 상처 입은 마음에 독소를 빼자. 마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 엘레강스 찐입니다. 네, 오늘 방송 제목은 아내 바람식, 남편이 하면 안 되는 행동 7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네, 오늘은 아내의 바람을 발견했을 때 남편이 하면 안 되는 행동 7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내 친구나 주변 지인들에게 하소연하고 도움 요청하기. 네, 아내 지인이나 친구에게 하소연하고 외도에 대한 증거나 정보를 물어보면 토시 하나 안 빠지고 그대로 아내에게 그 내용을 전합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한 온갖 험담과 그리고 반 미치광이 놈이다 라고 이미 말을 다 해놨기 때문에 지인 아내분들에게 탐문하러 다니거나 전화로 물어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아내 지인이지 남편 지인이 아니거든요. 이미 정작 제대로 된 정보 하나 구하지 못하고 아내와 그 지인들 사이에서 남편 보는 병신, 찌질이가 되는 겁니다. 네. 아내 외도나 남편 외도나 본인들의 행동을 숨기기 위해서 또는 죄의식을 떨치기 위해서 동조자를 찾는 건 똑같네요. 정말 저의 경우도 외도 발견 즉시 정말 제일 친한 남편 후배에게 전화하고 네, 했었어요? 했었어요. 밤에 바보. 하고 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네. 형수님, 형님을 용서해 주십시오. 꽤 순진하다 그래도 걔는. 그래서 네. 제가 저의 신경에 대해서 그날 막 대화를 나눈 네. 거예요. 나는 누구 아빠가 너무 좋고 이혼하기 싫고 막 이러면서 제 신경을 다 쓴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그대로 전달이 됐겠지요. 당연하죠. 아마도 네. 지인들 탓은 아니지만 네. 지인들에 대한 배신감도 네. 매우 큽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알고 저를 얼마나 네. 한심하게 보았을까 매번 네. 생각하면 지금도 민망하고 치욕적이기 때문에 네. 나중을 생각하시면 절대 지인한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 동생이 보는 형수님 걔도 바람 피고 있을 거예요. 다 똑같아. 에이씨 매우 철학. 네, 자 그럼 두 번째는 네. 집을 나 홀로 살기. 네. 뭐 나 혼자 산다 뭐 드라마냐 뭐 그런 거 찍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아내와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힘들 겁니다. 화를 내려고 말을 걷는 게 아닌데 아내의 적반하장 행동 때문에 속에서 천불이 치솟아 오르는 분노를 느끼게 되거든요. 요즘 남편분들 정말 착합니다. 상담하다 보면은 대부분이 거의 모두 아내를 때린 분들이 없어요. 저 같으면 그냥 확 날려버릴 것 같은데 내가 호랑인데 내가 호랑인데 근데 욕설은 한 적은 있다고 하신 분들 몇 분 되는데 그냥 제가 볼 땐 거의 신의 경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찌나 마음이 착하고 약한지 그래서 아내들이 바람 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죽을 죄는 아내가 지었는데 남편들이 짐을 싸서 원룸 돈 없는 사람도 고시원 본가 등에서 혼자 그 외로움과 고통을 견디고 계시거든요. 남편분 지금 뭐하고 계세요? 술 드시죠? 그러면 조금 마셨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남편분들 제발 집 나오지 마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내가 왜 여기 혼자 살고 있지? 이렇게 생각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나 아내도 남편 생활에 익숙해지고 그게 당연한 줄 압니다. 그때는 집에 들어갈 면목도 없어지는 거예요. 명분도. 그럼 남편 자리 진짜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정말 제 남편을 제외한 다른 남편분들은 왜 이리 착하신 겁니까? 아, 찐민 남편은 뭐 때려 쳐먹었다 이 소리죠? 그렇죠. 제가 혼자 여행을 가서 열흘 가까이 있어 보니 그 피가 안 섞인 배우자는 점점 남처럼 느껴지는 반면에 아이들 생각과 걱정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는 떨어져 있으면 마음이 멀어지고 더구나 부부 중 한쪽이 외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마음도 점점 멀어지고 아내의 외도의 상황은 점점 더 깊어지리라 생각해요. 얼마나 좋겠어요. 남편이 나가서 없어졌으면 아내분이 뭐 날개를 다는 거죠. 그래서 찐님 남편이 찐님 스페인 보내려고 했잖아요. 맞아요. 3개월. 종교도 없는데 손짓을 씻지도 못해. 걔 거짓할 거로 하는 거죠. 제일 싫어하는데 내가 그런 거. Out of sight, out of mind, out of relationship. 와, 떡띠 중에 상떡띠예요. 네, 맞습니다. 눈에서 안 보이면은 그냥 자꾸 잊어버리고 익숙해진다니까요. 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네, 세 번째는
처갓집 식구 믿고 신뢰하기. 팔은 어디로 굽는다? 안으로. 네, 처가 식구는 말 그대로 처의 식구이지 남편분의 가족이나 식구가 아닙니다. 그 전에 장모님과 장인 어른들과의 사이가 각별할 수 있었던 건 본인들의 딸이 사위와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별 문제도 없었고 본인 딸이 사람을 쳐 죽였어도 딸을 편에 드는 게 부모입니다. 차라리 생판 모르는 남이 낫습니다. 결국에는 남편 욕을 본인 딸과 함께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처가 식구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가 식구들 챙겨줘야 된다고 본인이 뭐 용돈 번다고 이지랄하는데 하지 마세요. 절대로 믿지 마시고 소통하지 마시고 신뢰하지도 마십시오. 네, 저희도 결국 외도 상황을 겪으면서 저희 편은 피가 섞인 형제, 자매, 부모밖에 없다고 느꼈잖아요, 다들. 당연히 배우자의 경우도 그렇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까운 사람에게 외도 상황을 상담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그 트라우마를 남기는 것이고 또 추후에 관계 회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 근데 한편으로는 가까운 사람 외도상 상담해서 그 사람 트라우마 남는 건 내 일이 아니잖아요. 제 트라우마 없어지면 그냥 말할래요. 말하세요. 네. 자, 그럼 네 번째. 자녀들을 키운다는 명목하에 아내에게 전 재산 넘기기. 이런 남자 어디 있어요? 천사인가요, 천사? 그러니까요. 그렇죠. 바람이 났던 저희 전 남편은 재산 분할에 혈안이 돼가지고 눈이 막 빨갛게 찌글찌글 되는 거 있죠.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아내 바람을 경험한 남편분들은 하나같이 아이들 키우는데 우리 아이들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요. 이혼하더라도 집을 주고 올 거예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양육비 물어보길래 1인당 50에서 70년가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잘 살 수가 없어요. 저는 한 명당 150이 주겠어요. 라고 말하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아내가 바람이 나서 가정이 엉망이 되는데 집도 주고 아이들도 주고 돈도 주고 빈털들을 대가지고 나와가지고 혼자서 지독한 외로움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혼자 견디실 건가요? 재산은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아이들이 성년이 되면 얼마든지 도움 줄 수 있습니다. 큰 걸로 큰 집을 사주든지 뭐 차를 사주든지 아니 도움을 줘야 하는 상황들이 계속 생길 겁니다. 굳이 당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익을 꼼꼼히 따져서 형평성 있게 이혼을 하시는 게 낫고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있어서도 남편분이 관리하셔야 됩니다. 돈이 곧 생명이요 길입니다. 아이들 고생하는 게 짠하다고 재산 뭐 안분을 제대로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다 있다가는 그 아내가 바람핀 아내가 뭐 돈 다 날려먹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외도 상황을 겪으면서 제일로 배신감을 느꼈던 부분이 저는 남편이랑 경제적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네 거 내 거 따지지 않고 모두 공유했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돈은 힘이고 사랑이고 사랑입니다. 네, 돈이 결국에는 배신에 네. 일삼는 아내가 무슨 상간남한테 미쳐가지고 거기다 돈 다 갖다 줄지 어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리를 잘 하리라고 믿어서도 안 됩니다. 이제 믿을 것은 나 자신밖에 없다 생각하시고 본인 스스로 경제력을 챙기고 제가 흔들릴 때마다 이 부분을 꼭꼭 집어주시는 캔디님이 옆에 계셔서 저는 든든합니다. 제가 돈을 어떻게 못 주게 하는 막 거죠. 맡아주시겠다. 중요합니다. 그 돈은 내 돈입니다. 자, 그다음에 5번째는 바람난 여자랑은 절대 못 산다고 이미 못 봐가지고 아주 자주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외도한 사실을 안 순간부터 바람난 여자랑은 절대 못 산다고 못을 박아두고 일을 진행하면 될 거리가 없거든요. 그냥 이혼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절대는 없습니다.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사고처럼 그렇게 바람이 날 수도 있는데요. 아이들 낳아주고 10년 넘는 시간 동안 함께하고 시댁 경조사 쫓아다니고 살림해준 아내입니다. 절대 반성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하거나 갱생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간남과 관계를 떼어놓고 적어도 1년 정도 기간은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건 이기적인 거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물론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근데 모든 일을 이렇게 단정화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남편 바람 피면 이혼한다고. 근데 뭐 아직 못했잖아요. 네. 언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진짜 힘든 일인데 특히 남편분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용서를 못하고. 하지만 아내분들은 기원 전부터 외도한 남편을 받아들이고 평생 외도 트라우마를
치유하고자 네. 노력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음. 하잖아요. 네네. 이제 남편분들도 아내 외도 상황은 어디서나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다 생각하시고 네. 노력해 볼 건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6번째는 참 마음 아픈데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아파하기. 네. 상담 받으시소. 캔디 상담 방출. 그렇게 하셔야 다른 업체에서 상담에 밀려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네, 아내 바람이 나면 정말 남편분이 이야기할 곳이 없거든요. 시댁에 말을 섣불리 꺼내놓았다가는 다시 아내랑 살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너무 고통스럽고 아내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 말도 못하고 친구들한테는 야 병신아 고추 작아서 그런 거지 하고 쪽팔려서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남편 바람을 경험한 아내들은 그냥 우리 남편 바람났어 하고 아무데나 다 말을 털어놓는데 남편 잘못도 아닌데 혼자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정신과 꼭 내방하셔가지고요. 신경안정제랑 수면제 처방받고 푹 주무셔야 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거니까 치료 받으셔야 되죠. 네. 그러니까 상담도 받고 네. 끝까지 아내 지켜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남편분 자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적어도 본가 식구들은 남편 편입니다. 말하고 나서 속이 후련해졌다는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때까지 시간은 걸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네. 캔디님 상담 받으시고요.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저희가 방송 녹음하고 있는데 카톡으로 깨떡 소리 2번 들어왔죠. 남편입니다. 남편, 저 상담하는 남편분인데 카톡으로 지금 문의가 왔는데 아니 우리 보고 다 꺼놓으라고 그러고서 본인 건 켜놓으셨습니까? 미안합니다. 이게 노트 카톡이 켜져 있는지 몰라서 지금 녹음 중이거든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네. 7번째는 자책하며 아내에게 매달리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폈는데 그러면 당연히 나한테 잘못했다고 매달리고 나는 차갑게 꺼져! 하고 매몰차게 아내를 차버리는 걸 그림 속에 마음속에 그렸는데 그 그림은 온데간데 없고 아내가 이혼하겠다고 뛰고 속고 난리 쳐 죽입니다. 다 내 잘못 같고 아내가 떠나버리면 난 죽을 것 같고 그냥 아내는 바람 펴서 미친 상태이고 미쳐서 이혼해달라고 날뛰는 건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남편은 기억도 나지 않은 캐캐 묵은 이야기와 아내는 캐캐 묵은 이야기 온갖 이유를 대며 원래 이혼하려고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떠나는 사람을 잡게 되는 이상한 집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매달리지 마세요. 한두 번 매달릴 수는 있죠. 하지만 매달리는 남자 더 매력 없고 없어 보입니다. 냉정하고 쏙 쿨하고 차갑고 침묵한 남자로 변신하세요. 물론 저는 엄청 많이 매달렸어요. 네. 저도 처음엔 용서할 테니 돌아와라 하고 네. 매달렸더니 미저리라고. 네, 미저리 그 여자 얼굴 미저리. 네. 진짜 하도 남편 머저리 아니고 미저리죠. 그 영화 미저리. 주인공. 네네. 하도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이혼한다고 리얼 네. 하시길래 네. 제가 가만히 어느 순간 생각해보니까 한 달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건 맞는 상황이 아니지 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네. 제가 이혼의 식빵 네.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때부터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그때부터 네. 제가 진짜 이혼하려고 하나 하면서 가지고 있는 증거가 뭐지? 이러면서 네. 남편이 저를 살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잘못은 저들이 한 거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매달리고 이러지 맙시다 우리. 네, 맞습니다. 그 맞는 말씀이고 지금 네. 이혼이란 말을 저희가 하는데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던 거 바람은 펴도 돼. 바람은 이제 일도 아니야. 바람 펴도 돼. 뭐 다 인정하겠어. 근데 나한테 이혼 소장을 보냈는데 이건 내 결혼 생활이 다 전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믿고 살았나? 그때 절망감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이혼 소장 안 받으셨죠? 네. 안 받았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받은 사람만 또 알 수 있어요. 기다려야 되나요? 신의 영역이야. 네, 기다리십시오. 또 올 겁니다 또. 진짜 맞아. 그 이혼 소장을 받으니까 진짜 일말의 기대로 다 그럴 것 무너지는 같아요. 거예요. 네. 그게 또 형사고소까지. 뭐 고잉호님은 남편이 형사고소를 건 건 아니잖아. 근데 남편이 나한테 막 4개 제목을 했을 때는 진짜 제가 최악인 것 같아요. 저희 카페에서. 네. 올라고 하네 또. 괜찮아 주라 카드 주라. 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갑자기 훅 들어왔는데 네.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을 통해 배우자의 외도를 극복하는 법과 단계별 마음치유와 성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카페가 되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